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물체의 운동을 가장 보기 편한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중력이거든요. 중력. 그죠? 그럼 중력이 작용한다면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자유낙하라는 건 항상 처음 속력이 0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럼 질량 예민 물체가, 자, 요 점을 뭐 A점이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물체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 속력은 0입니다. 그죠? 그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이 녀석이, 자, 질량 m자리가 2로부터 시간이, 여태 시간 t는 0초였어요. 시간 t는 0초. 이제 1초가 지납니다. 그리고 v는 10m/s가 되죠.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인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우스도 중에 가장 유명한 가우스도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 가우스도가 중력 가우스도 그래비티 G값을 의미하는데 그게 크기가 10m/s 제곱이거든요. 초당 속력이 이만큼씩 변해.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B인데 보세요. 초당 속력이 0. 그 다음에 1초일 때 이 녀석은 1초 동안 초당 속력이 10씩 변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아, 1초 후에 속력이 10이 되는구나. 그럼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물체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니 물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구나. 그럼 무조건 속도는 증가. 반대 방향이면 감소. 그럼 운동 방향이니까 속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왔을 때 여기를 뭐 C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시간이 몇 초 지났어? 그러면 2초 지나고요. 이때 여기를 V 값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20m/s가 됩니다. 초당 속력이 10씩 변하는 아이니까요.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이 여기가 m일 때 여기가 d라면 이때 시간 t는 3초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속력 크기는 30m/s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는 요 A, B, C, D를 진행하면서 물체가 어떤 움직임이랑 어떤 거리를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걸 그냥 VT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결국 그래프를 이해하거나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요 VT 그래프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얘가 물체가 아까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랬죠?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는데 3 곱하기 3이니까 안쪽의 내용은 9가 될 거고 단위는 미터가 되네요. 맞죠? 항상 그래프 같은 것들 나오면 이 Y축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뭐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뭐 운동량, 충격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래프 내용이 나타나게 될 텐데 Y축에 누가 들어가 있든 이것들을 일일이 다 암기하거나 그러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연습을 할 때 옆에 나온 이 단위 있잖아요. 단위를 어떻든 정리해보면 얘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실은 단위 공부가 그런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미터 퍼 세크, 여기 세크 나와 있으면 보시면 내용을 곱해주면 실은 단위가 내용입니다. 미터 퍼 세크에다 누구 곱해요? 세크를 곱한다면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게 물체가 이동한 거리 값을 나타내는구나. 그 거리는 매 초당 3m씩 일정하게 나타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보세요. 물체가 지금 1초일 때 그죠? 속력이 10이 됐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었죠? 자유낙하 운동이니까요. 초당 속력이 10씩 변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2초일 때 또 1초 동안 속력이 10만큼 변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초 동안 시간이 누적해서 이제 3초가 되겠죠. 속력이 또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 20, 30 이렇게 되죠. 그럼 3초까지만 한번 했으니 그대로 연결해보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죠? 1차 방정식의 형태 모양을 띠고 있고요. 자, y는 ax꼴을 띠고 있는데 y축에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 나와 있습니다. 0부터 30까지라는, 그죠? 그러니까 델타 V, 그죠? 속도 변화량 주어져 있고요. X축에는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델타 T 3초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뭘 의미하느냐인데, 자, 여기 지금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자, 요 수식을 우리가 기호나 부호 같은 걸로 정리해주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특정 시간 동안 속도에 대한 변화량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이 녀석을 y는 ax꼴로 나타낼 때 y축으로 결과니까 속도 변화량이 이 녀석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속도 변화량 하면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네요. 맞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예요? 아, a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y는 a x꼴에서 여기서 a는 기울기 a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a는 가속도 a죠. 수식마저요? 일치하네요. 예. 저도 처음에 막 이런 거 공부할 땐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옛날 얘기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0초부터 1초 동안 기울기 가속도인데 이때의 기울기를 A1, 0초부터 2초 때 여기까지 기울기를 이걸 A2, 여기를 A3라 표현한다면 아,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니까 저희는 이런 운동을 같을 등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타납니다. 예로 나타나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요 그래프에 면적 있잖아요. 면적. 이런 면적이 바로 물체의 이동한 거리 값을 나타냅니다.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한 거리야. 그러면 자, 3 곱하기 30, 90의 절반이니까요. 총 얼마 나와요? 45m입니다. 맞죠? 45m.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암산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초 때 이게 초당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지금 0초부터 속력이 10이 될 때까지 요 간거리 있잖아요. 그죠? 요 간거리를 이 녀석을 요걸 L1, 여기를 L2, 여기를 L3라고 표현하면 L1, L2, L3의 B라든가 또는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자, 보다시피 제가 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려놨는데 실은 요 뒤꿈치 넓이 있잖아요. 그죠? 이 넓이가 여기 몇 개 들어가죠, 여기? 요거는 똑같고 요렇게 들어가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요게 1일 때 여기는 3이구나. 같은 등가속 운동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가 3배를 가는구나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몇 배 가죠? 둘, 넷, 다섯이잖아요. 그죠? 아, 5배를 가는구나. 등가속 운동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1대 3대 5예요. 그럼 여기서 1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0초부터 1초 동안 속력이 10이니까 요 1에 해당되는 값이 이게 5m죠. 5m.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 여기를 5m를 가게 되면 L2는 이거의 3배니까 여기는 15m가 되고요. 여기는 25m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누적하게 거리 상대분 최고점 0m인 곳에서 1초가 지나면 5m 떨어지고요. 자, 2초가 지나면 누적해서 얼마가 돼요? 20m 떨어지고 자, 그럼 어디에? 45m 지점에 3초 때 도달하는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때는 물체를 떨구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거리랑 변이값이 같게 나타납니다. 맞죠? 거리와 변이값이 동일하고요. 이동한 거리도 똑같이 나타나니까 속력하고 속도도 똑같이 나타나는구나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물체를 위로 집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그래프 한번 쓱 그려서요. 그럼 상식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물체를
위로 이렇게 휙 던지게 되면, 물체가 어디로 가죠?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내가 위로 던지는 순간부터 물체적인 힘은 아랫방향입니다.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요. 그럼 물체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아니. 물체의 중력 방향은 아래쪽이니까 물체는 힘을 계속 아래로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힘은 반대 방향이니까 속력이 계속 느려질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위로 휙 던졌더니 물체가 3초 올라갔다면 아니 처음 속력이 얼마일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여야 돼요? 얼마여야 됩니까? 당연히 30이죠. 그죠? 처음 속력이 30m/s라면 물체를 던졌을 때 쭉 속력 일정이 감소해서, 왜냐면 가속도 일정하죠. 지구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니까요. 정확하게 3초가 지나면 속력이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0, 90의 절반이니까 똑같이 45m가 될 거고요. 이걸 초당 비율로 따지면 1초, 2초, 1초, 2초, 3초 때 이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율은 일정하게 몇 대 몇이 되냐? 자, 1대 3대 5의 비율을 가게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그걸 그래프로 또는 운동 상태로 표현한다면 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재활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재활용이 대세니까요. 그죠? 물체를 처음에 윗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쏘게 되면 정확하게 시간 t가 이때 0초일 겁니다. 던지는 거죠. 그럼 자, 시간이 몇 초가 지나냐? 1초가 지나게 되면 중력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아래쪽 방향인데 물체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속력이 느려질 겁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V 값을 찾아내면 이걸 뭐 V1을 찾아볼까요? 얘의 속력이 얼마요? 20m/s가 되죠.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속력이 느려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몇 초가 되냐면 2초가 지나면 속도 변화량이 초당 10씩 나타나는 거니까 이때는 V2가 되고 10m/s가 되겠죠. 그리고 자, 시간이 3초가 되면 속력이 10만큼 감소해서 이때는 더 이상 올라가는 속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0m/s가 됩니다. 근데 간 거리 비율은 똑같죠.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지금 보시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나타나는구나. 얘는 녀석도 지금 45m라면 처음엔 얼마 올라가요? 25m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5m를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이미 몇 미터예요? 총 40m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5m를 더 올라가서 총 45m에서 정확히 속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반대로 표현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총 지면으로부터 25m를 0초부터 1초 사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15m 더 올라갔으니까 누적해서 40m가 되고 나머지 5m 올라가서 45m가 되는구나. 그럼 올라갔으면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죠. 그죠? 떨어져야 됩니다.